자, 오늘은 기술 독립군 102차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이음 5G 특화망 국내외 동향과 이슈에 대해서 우리 한양대 광민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CT, 이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삭막해지죠. 그런 기술 입장에서 오늘 광문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양대 인더스트리 4.0 센터에 근무하는 곽민곤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산업계에 오랫동안 통신 분야에 종사하면서 있다가 학교에 온 지 한 5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IoT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과목을 가리키면서 그 통신 분야의 기술과 그리고 AI, 스마트 팩토리에 이것을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온 5G, 즉 특화망이라고 얼마 전까지 명명을 했습니다. 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 내용이 너무 어떤 개요이다 보니까 조금 좀 지루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은데 되도록이면 그걸 갖다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요. 일단 개요와 비전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제 그 이온 5G 망에 대한 어떤 구조, 그리고 현재 어떤 표준 기술의 있던 진행 현황,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산업의 어떤 지금 현재 각 글로벌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하면은 얼마나 산업의 기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되고 그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있는지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5G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자, 이온 5G, 우리나라는 이온 5G라고 사실 명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계부에 이어서 공식적으로 명명이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특화망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영어로는 우리가 로컬 5G 이렇게 쓰는데 프라이빗 5G 나라마다 조금 그 명명하는 언어가 다른데 그걸 갖다가 다 하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이동통신 상용망이 아닌 전용 주파수를 통해 특정 공간에서 수요 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최첨단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맞춤형 네트워크이다. 자, 우리가 이동통신하면요, 지금 현재 한국에 SKT, KT, LGU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전국망 기강통신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죠?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갖다가 임대를 받아서 전 국민을 향해서 그 인간 대 인간 통신을 갖다가 1세대부터 지금 4세대 LTE까지 이제 해왔고 5세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제 5세대가 되면서 산업이 융합화되고 그죠? 또 진흥화되면서 기존의 그 인간 대 인간의 있던 통신 서비스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통신 기술이 담당해 주기에는 좀 너무 협소화해서 좀 더 통신 기술을 확장하자. 그리고 또 확장하다 보니까 산업별로 그죠? 서비스별로 그 용도와 사실 상당히 첨예하게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도 그러면 좀 더 분할을 해서 굵직하게 산업별로 지원하자. 그러한 취지에서 아마 이온 5G도 탄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5G는 그죠? 크게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의 LTE까지는 유일하게 한 가지 기술이었거든요. 우리가 그걸 광대역 통신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그죠? 그래서 항상 초당스럽듯이 100메가다, 500메가다, 1기가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LTE까지는 이제 발전을 해왔고 그 기술을 통해서 인간 대 인간 통신의 서비스를 처음에는 소리에서 그죠? 자, 지금은 이제 이미지, 심지어 지금은 좀 움직이는 동영상까지 다 서비스를 갖다가 소화를 이제 해야 되는데 5G에서는 그거 말고도 좀 더 빠르게 그냥 우리가 초저재현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제품 간에 그 통신하는 그 개수를 엄청나게 더 많게 스루풋의 데이터의 전송 메시지는 적지만은 그러한 것을 해결해보자 해서 초저지연, 초연결 이 두 가지의 큰 나름대로의 테마가 5G 기술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LTE까지는 초고속 하나밖에 없었는데 5G가 되면서 초저지연 그걸 갖다가 영어로 우리가 울트라 릴라이러블 로 레이턴시 기술이라 하고요. 연결 그걸 이제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 주로 앞으로 이제 IoT 사물과 사물 간의 통신에 쓰이는 이제 이 기술까지 포함해서 토탈 이제 5G 기술이라 하고 그래서 이제 5G 기술은 기존에 이제 통신이라는 어떤 그러한 이제 개념에서 벗어나서 모든 산업의 어떤 저변을 지원하는 종합 기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G는 아시겠지만 LTE 대비 맥시멈 서루풋이 20기가인데요. 20배 더 빠르고 그리고 앞으로 6G가 되면은 거의 테라급 목표도 지금 염두에 두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이제 이러한 부분 IoT 자율주행이 큼직한 하나의 어떤 서비스 테마로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융합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아서 정책을 갖다가 개발해 오면서 지금 독일과 일본이 제일 선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5G 기술이 하나의 완성이 되어서 융합 산업을 서비스할 때 가장 산업의 인프라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분야가 보니까 에너지 분야와 디지털 제조 분야라고 일단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에너지는 당연한 거고요. 디지털 제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새로운 미래 시대에 있던 산업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전 분야이니까 그죠? 전 분야이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휴먼 대 휴먼, 인간 대 인간 통신에서 쓰이는 B2C 마켓에서 그죠? 앞으로 이제 산업에 침투하는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또 산업에 쓰이는 또 어떤 그 통신망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이 엄청나게 엄격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좀 분화해서 각자 지원하자 하고 그래서 이제 이온 5G는 기존의 어떤 3사 중국망 통신 서비스 사업을 하는 3사가 있지만은 그죠? 거기에 이제 좀 더 특화해서 특화된 지역 특화된 서비스를 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을 해서 지자체도 할 수가 있고 대기업도 주체가 될 수가 있고 아무튼 SI 업체도 주체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확산의 어떤 촉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일단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제조 외에도 그죠? 문화, 예술, 에너지, 교육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독일도 영국 기타 등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한국도 병원 서비스 이러한 또 빌딩 내 로봇 서비스 로봇도 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업의 전방위적으로 확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취지가 5G, 이온 5G의 어떤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G 구조 특성, 이게 너무 기술적인 건데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5G망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G망의 구조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만 그 어떤 성능, 그죠? 성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딜레이 예를 든다면은 엔드 투 엔드가 엄청나게 가능한 한 빨리 전달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망을 갖다가 좀 더 거기에 맞게끔 기술을 가져가야 하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정리하자면은 모든 망은 그죠? 액세스망하고
일반 그 단말기를 통해서 유저가 접근하고자 하는 그 액세스망,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처리하는, 그죠? 이제 그리고 라우팅을 시켜주는 코어망으로 그런 식으로 구성이 이제 되어 있겠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5G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5G 기술에 단말기와 어떤 그 망을 연결시켜 주는 그 무선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뉴 라디오 NR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이제 NR 기술에 소위 말해서 그것이 빠르게 접촉할 수 있도록 또 여러 어떤 그 여러 수십만 대가 동시에 접속해서 전혀 그것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을 갖다가 좀 특화해서 적용한 것이 특화망, 이온 5G 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결국은 5G 셀룰러 통신 사업자가 굳이 있는데 왜 뭐 굳이 또 하필 뭐 이온 5G 구조 뭐 또 별도로 그걸 뭐 해야 되느냐, 이중적으로 낭비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있지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5G 셀룰러 통신하고 좀 구분이 되는데요.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간 지금 현재 5G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LG유나 SKT나 KT는 그죠? 중국망 통신 사업자입니다. 대신에 이온 5G는 어떤 특화된 지역, 특화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특화된 지역에 이제 설치가 되겠죠, 그죠?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특화된 지역을 담당하는 주체, 지방망 지자체도 될 수가 있고요. 상당히 많은 다수가 서비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파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국망 셀룰러 통신 사업자처럼 별도로 한국에서는 28기가 하고 4.7기가가 지금 이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서비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쓰고자 하는 그 지역에 서비스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제조 쪽에 쓰겠다, 아니면은 병원 서비스에 활용하겠다, 아니면은 국가 산단에 모든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어떤 또 뭐 쓰겠다, 이 용도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상당히 이제 뭐 기술적인 건데요. 뭐 이제 그냥 요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다만 이제 기존의 망하고 약간 차이가 뭐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5G 망의 구조는 그죠? 아까도 URLC, MMTC 관계요. 이 세 가지 기술이 서로가 너무나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그 망을 설치하면은 원래 LTE 개념으로 4G 개념으로 보면은 세 개의 별도의 물리적인 망이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죠? 세 개의 망이 설치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비용을 누가 감당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술적으로 그걸 하나의 물리적인 망에 그 세 개를 갖다가 다 서비스할 수 있는 논리적인 망을 갖다가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나름대로 저기 실현된 것이 5G 망을 갖다가 좀 더 그 논리화시키자 해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망이 전부 다 하나의 어떤 그 기능이 장비 안에, 그죠? 장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망이 구성이 되면은 그 기능이, 네트워크를 위한 기능이 장비 안에 대해서 장비끼리가 연결이 되어졌죠, 그죠? 그게 우리가 LTE까지의 망이었는데, 이제 LTE가 5G가 되고 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앞으로의 망의 구조는 전부 다 코어망은 클라우드화가 되고, 그죠? 클라우드화가 되고 단말기 쪽으로 넣으면은 안테나를 가진 단말기만 구성이 됨으로써, 그죠? 단말기만 구성이 되면서 컴퓨팅 파워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중간에 망을 연결을 하고 하는 것은 그냥 게이트웨이만 두면 될 정도로 단순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클라우드 안에, 서버 안에, 그죠? 그 기능을 갖다가, 옛날에는 어떤 장비 하나의 어떤 기능이라는 것이 전담이 되었으면은, 그죠? 지금은 클라우드 안에, 하나의 서버 안에 여러 개의 독립된 기능을 넣음으로써, 그죠? 망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그냥 논리적으로 안에 모듈끼리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다 장비 시스템이라 했는데
5G가 되면서 전부 다 펑션 개념으로 전부 다 이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펑션들은 우리가 어떤 엔드 투 엔드 연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제 기능들이고요. 기능들이고 5G망은 이제 거기에서도 특히 앞으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잘 생성 수집을 해서 저장하고 그걸 처리하는 그런 기능에 좀 이렇게 특화가 됐습니다.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게 참고로 기술적인 이름으로 여기 UPF라고 유저 플레인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 나름대로의 우리가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는 요 UPF를 통해서 우리가 밖에서 접속을 할 수도 있고 받아볼 수도 있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 이런 식으로 펑션이 전부 다 하나의 독립된 이제 구조로 저게 하나의 클라우드나 서버 안에 같이 포함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5G 이름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근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우리가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 있듯이 이 통신이라는 것은 이제는 글로벌 기술이죠, 그죠? Anytime, Anyplace 하기 위해서 유엔 산하의 통신 분야가 나서서 하나의 기술로 전 세계에서 소통이 되도록 하자 해서 ITU, 그죠? 국제 전기통신연합 R 라디오 그 파트에서 하나의 기술로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항상 그 플랜을 다 세우는데요. 우리가 회사가 독립적으로 국가가 임의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다 이제 그 설정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각 그 관련 회사들이 장비를 만들고 서비스를 하곤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그죠? 저 5G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IMT 2020입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대별로 올라가면은요, 항상 그 시대의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술의 어떤 성능치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5G가 되면서 융합 기술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술 요인에 있던 파라메타. 옛날에는 LTE까지는 거의 맥시멈 서브풋이 얼마냐 여기에 집중이 되는데 엄청나게 그 큼직한 KPI가 둘레 6, 8개나 설정이 되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이 최대 전송 속도가 얼마냐 할 때 예를 들어서 5G는 20Gbps. 물론 지금 최고기 때문에 평균은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속열차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시속 350km, 그죠? 그리고 이제 전송 지연,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저기 딜레이 구간이 1ms인데 이 1m는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냐면은 우리가 5G는 주로 무선을 다루기 때문에 무선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무선 구간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기술이 이제 소위 말해서 산업에 적용하려니까 그죠? 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그 사용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어떤 그 지연, 딜레이 그 처리 속도를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1ms 안에 이제 가고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나 저기 스마트 시티화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센서가 부착이 되기 때문에 또 센서끼리 서로 통신을 해야 되다 보면요, 그죠? 자, 거기에는 뭡니까? 어떤 센서끼리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데이터죠. 엄청나게 많은 센서끼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품끼리, 디바이스끼리 그죠?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평방킬로미터에 100만 개의 어떤 그런 제품이 있더라도 소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갖다가 이제 만들자 해서 이렇게 하여튼 에너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제 8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최대 전송 속도를 갖다가 올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고속을 올리면은 전송 지연이 아주 그죠? 취약해지겠죠. 그리고 여기 100만 개나 100만 개를 갖다가 소통이 되어지게 하려 그러면은 그죠? 긴 메시지 아주 큰 용량의 그걸 갖다가 많은 제품이 소화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에는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통신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산업 분야별로 그죠? 각 산업 분야별로 이제 특화된 몇 개 분야만 만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별이 되는데 그 대별을 시키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 그죠? 세 분야가 나오게 된 거겠죠. 아까 그 세 분야가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는 광대역 통신, 즉 우리 인간이 쓰는, 그죠? 우리가 그걸 초고속 인앤서더 모바일 브로드밴드, 약자로 MBB라고 합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초당 20기가 정도, 20기가로 지금 서비스를 올리죠. 그리고 아까 여기 전송지연 주로 이제 뭐 반도체 공장이나 스마트 제조화에 이제 쓰려 그러면 초실내 초저지연이 필요한데 여기는 이제 여기 1ms 그죠? 1ms 하면은 아마 엔드 투 엔드 딜레이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충분히 스마트 팩토리 실현에 실시간 처리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기술이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다, 뭐 스마트 시티다, 뭐 우리가 드론을 이제 많이 띄워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는 뭡니까? 저 신호만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보낼 필요 없고 대신에 많은 디바이스들이, 그죠? 통신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초당 100만 개. 그래서 우리가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랍니다. 그래서 이 큼직한 이 세 개의 기술로 5G는 대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세 개를 갖다가 동시에 다 만족해야 진정한 5G의 어떤 실현인데 지금 사실 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죠?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제일 먼저 그 시장화가 잘 돼 있고 원래부터 해왔던 이 초고속은 지금 우리가 5G 지금 서비스를 갖다가 지금 받고 있죠, 그죠? 그것은 이제 받으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요 초실내, 초지연, 초연결은 지금도 통신 그 기술 규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그 기술 규격화가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 규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2R은 이제 흔히 말하는 상급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기획 관리 플랜 이제 이런 걸 주로 처리하는 어떤 그 행정적인 기구라면요. 그 밑에 실질적인 기술 규격을 만드는 단체가 있습니다. 3GPP를 하는데요. 서드 제너레이션 프로젝트 파트너십이라는. 여기서는 정말 기술자들이 모여서 세세한 기술 규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세대부터 계속 해봤기 때문에 서드 제너레이션인데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서 뭐 6G, 7G 계속 아마 만들어 나가고 전 세계의 통신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기술 규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있고 뭐 참고로 이제 5G는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기술 규격이 통째로 이제 만들어지면 우리가 릴리즈 인덱스를 붙입니다. 뭐 릴리즈 15, 릴리즈 16 이렇게 쭉 릴리즈 1부터 붙여봤는데 참고로 이제 5G는 릴리즈 15, 16, 17 이게 이제 5G 기술의 어떤 버전입니다. 버전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16, 17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15는 이제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18, 이제 19는 우리가 5G 플러스라고 합니다. 5G에서 좀 어드밴스드 고도화된 이제 버전. 여기까지가 이제 5G 기술의 전체 버전이고요. 아마 이제 20부터는 릴리즈 20부터는 이제 그 6G가 될 겁니다. 그거는 대충 이제 한 2025, 6년도에 작업에 착수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그 세계 표준 이제 현황이고요. 잠깐만.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좀 눈여겨볼 기술이 뭐가 있느냐, 눈여겨볼 기술이 뭐가 있냐 하는 것을 특허막 입장에서 이제 살펴보니까, 자,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이 있고, 또 좀 이따가 설명할 그 멀티 액세스 MEC 기술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세 가지 기술을 갖다가 하나로 다 지원하는 기술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망도 그 세 개를 갖다가 하나로 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산업에서는 다 요구되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니까 하나의 물리적인 망에 그러면 세 개의 어떤 그러한 논리적인 망을 갖다가 실현할 수 있으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그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이 뭔데 하니까 결국은 슬라이싱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직접 실현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은 하나의 물리적인 망에 있어 가지고 나는 이 기술을 갖다가 인간 대 인간 통신이 아니라 산업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적합한 하나의 어떤 그 내부의 논리적인 펑션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망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게 하여튼 뭐 슬라이싱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통신 사업자도 그죠? 자, 망을 구축한다면은 기존의 그럼 나라의 정책별로 보면은 그죠? 기존의 통신 사업자, 뭐 LGU나 SKT나 KT도 이 망을 별도로 구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예 그 사업자 말고 좀 그 사업자 별도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서비스를 하겠다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우리 뭐 특화망을 깔아서 우리 스스로 망을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하겠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또 망 구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은 나라의 이제 정책별로 다르게 제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이온 5G는 전국망 통신 사업자는 배제를 하고 아닌 단체나 아닌 지자체나 아닌 SI 업체가 일단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 표준에서는 기존에 있는 망에다가 좀 덧붙여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 퍼블릭과 공중망, 우리 기관 통신 사업자를 역으로 우리가 이제 공중망이라고 하거든요. 퍼블릭 네트워크라는데 퍼블릭 네트워크에 통합된 비공중망을 개념으로 망을 구성할 수도 있고 아예 기존의 그 기관 통신 사업자와 관계없이 전용으로 망 전체를 액세스망과 코어망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스탠드얼론 non-public 네트워크라는데, 그죠? 그래서 표준에서는 당연히 이 기술 두 가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에 따라서 그죠?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그죠? 원래 기관 통신 사업자와 관계없이 별개의 망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SNPN 스탠드얼론 non-public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이런 데는 기관 통신 사업자한테 이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PNI, NPN 기존의 공중망에 통합된 비공중망 개념으로 망을 갖다가 이제 설치하는 그런 기술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EC 사실 이제 MEC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죠? 자, MEC 우리가 실제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무선으로 뭔가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죠? 저기 중앙에 이제 클라우드가 있고 DB가 구축이 되어지면은 그죠?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속도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근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좀 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MEC 처음에는 이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현장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공장에서 현장에 있는 그 전산실에서 바로 뭔가 내 데이터를 갖다가 느끼고 생성하면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나온 게 그런 5G에다가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 기술을 도입을 해서 실현을 하자 이제 해서 중간에 나온 겁니다. 저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 산단에서 거기서 IoT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은 그죠? 5G망이 있으면은 그 현장에서 그걸 처리하는 즉 서버가 있는 센터가 바로 옆에 구축이 되어져서 그죠? 모바일 어떤 구간을 거치지만은 그 바로 저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나 중앙에 있는 센터로 갈 필요 없이 현장에서 바로 처리되어질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구성이 실현이 되는 그림이 나왔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망을 보면은 액세스망하고 코어망은요. 자 액세스망은 접속망이고 코어망은 주로 처리하는 부분인데 처리하는 부분은 전부 다 뭡니까 중앙에 한 곳에 모아서 처리를 하죠. 근데 액세스망은 뭡니까 기지국을 갖다가 전국 현장에다 깔아가지고 그 현장을 갖다가 담당하는 것이 액세스망입니다. 그러면 그 액세스망에 그죠? 그 액세스망에 뭡니까? 방금 말한 그 데이터 그 파이프라인 그죠? 데이터를 갖다가
액세스할 수 있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뭔가 일단 그 센터가 있으면 되겠죠, 그죠? 센터가 있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 어떤 단말기가 있고 여기 기지국을 거치면 여기에서 중앙으로 저 위로 옛날 같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또 처리를 하고 내려다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나와서 액세스망에서 그 데이터를 센터를 설립을 해서 그걸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실시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면은 흔히 말하는 어떤 물리적 공간에 있던 지연을 갖다가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개념을 도입한 것이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 있다. 그죠? 자, 그러한 개념을 이제 5G 융합 기술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MEC가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를 든다면은 저기 국가 뭐 울산에 국가 산당 공단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이전에는 없었지만은 이러한 어떤 그 엣지 컴퓨팅 센터가 필요하겠죠, 그죠?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원이 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현장의 어떤 지역에 있던 특화된 서비스를 갖다가 5G 셀룰러망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5G망은 기존에는 우리가 LTE까지는 그죠 인간 대 인간 통신이었기 때문에 그죠 뭐 얼마든지 그 나오는 성능을 가지고 뭐 어디에 있든 중앙에서 처리하든 다 그런 부분이 가능했는데 이제 5G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컴퓨팅 파워가 워낙 좋아지니까 현장에는 그냥 안테나를 처리하는 단말기만 두고 그리고 이제 모든 주항도 다 집중화해서 클라우드에 다 이제 모으면은 충분히 성능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제 구조화가 되고요. 그리고 산업별로 그 다른 서비스도 성능을 다르게 요구하는 그 하나로 통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도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서 논리적인 독립적인 망으로 하나의 물리적인 망이지만은 세계의 독립적인 망인 것처럼 배결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게 5G 망의 어떤 특징의 결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온 5G를 통해서 융합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선두에 치고 나는 것이 역시 그 제조업이 발달된 독일과 일본입니다. 사실 독일과 일본을 우리는 참고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독일과 일본은 지금 레퍼런스도 상당히 많고요. 많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자동차 공업이 뭐 발달되어 있고 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구호가 제일 먼저 그죠 나와서 아주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데 뭐 참고로 예를 든다면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뭐 크게 보면은 이제 뭐 내가 두 가지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그 비행기 경락공 그죠? 자 비행기 뜨고 내리면은 그 경락고에서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죠 유지 보수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걸 갖다가 뭡니까 직접 뭐 도면을 들고 해야 됐지만 이 이온 5G 특화망을 설치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상당히 큰 스루풋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VR, AR이 지원 가능하고 거기서 바로 모바일 폰을 통해서 그 캐더 도면을 보면서 이제 그 서비스에 있던 시간을 갖다가 단축시키는 뭐 그런 또 필요해서 뭐 또 보시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5G 캠퍼스 제조 공정 뭐 얼마든지 많죠, 그죠? 자 그러한 부분에 잘 설계된 개념으로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그죠? 우리가 이 앞으로는 모든 게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서비스가 실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크게 기술이 보면은 그러면은 그 온라인에 있는 걸 갖다가 오프라인에 그죠 제대로 커넥팅을 시켜서 촘촘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VR, AR 기술이 엄청나게 고도화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걸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걸 그죠? 그걸 갖다가 연결시켜 주는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네트워크입니다. 결국은 이제 5G에 URL 등 기술이 탑재된 이온 5G가 그걸 서포트할 때 그죠? 아무리 기술이 좋은 컨텐츠가 좋은 게 있더라도 그죠? 펑션에서 한계가 되는 그런 기술들이 성능적으로 실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게 결국은 뭡니까? 이 특화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굵직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힘든다.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기에 그 인프라망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가까운 일본을 보면요. 자, 일본은 거의 우리와 거의 유사합니다. 뭐 주파수 대역도요. 4.7기가 28기가 대역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을 갖다가 상당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참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일본도 뭐 많은 예가 있지만은 여기 이제 후지 쪽 오야마 공장에서 이걸 써가지고 여러 가지 자율주행 테스트하고 있다든지, 그죠? 특화된 그 어떤 서비스를 지원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도립대학에서 캠퍼스 위주로 연구 결과하는 걸 갖다가 그 주변에 공개하는, 그죠? 학교에 있던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데 뭐 하고 있다든지, 하여튼 뭐 산업의 많은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개념을 좀 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도 주로 보면은 이제 공공 분야하고 민간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공공 분야라면은 우리가, 그죠? 뭐 일단은 뭐 인프라 산업, 그리고 뭐 에너지 물류,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령화에 대비해서 또 이런 건강 바이오 헬스, 그래서 이제 또 캠퍼스 위주의 어떤 그런 많은 연구 결과의 어떤 그런 공유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어떤 인프라 서비스 부분이 되겠죠. 대부분 이제 이런 데 주로 많이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국도 5분 주로 보면은, 남았습니다. 네. 5분 남았어요. 이제 정리하시면 될 그래요? 것 같아요. 예, 되게 하다 보면 빨리 지나갔네. 뭐 영국도 뭐 많은 주파수 대역을 활동해서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주로 뭐 캠브리지 사이언스, 그죠? 연구 결과를 갖다가 공유하고 R&D 차원의 자료를 갖다가 일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미국은 좀 이렇게 거주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고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조금 좀 이 부분은 좀 지지부진한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어떤 정책에 의해서 선도를 하고 있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써놓은 것처럼 분야별로 아무튼 많은 분야에서 주로 큼직한 산업 분야에 적용을 갖다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특화망을 국가가 좀 통제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기존의 통신사업자, 중국망 통신사업자에다가 이제 이름을 해놓고 오히려 이제 5G 플러스라는 정책으로 통해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여기 이제 본 것처럼 읽어보면은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그 융합 산업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통신 기술을 산업에 적용해서 좀 모범적이고 수익이 나는 사례를 만드는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금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그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중간에 그런 정책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작년에 이제 주파수를 할당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그 산업의 민간과 공공 분야로 나누어서 선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 팩토리 분야, 에너지 물류 분야, 미디어 분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얼마 전에 이걸 갖다 확산을 위해서 5G 특화망 얼라이언스를 박족해서 여기에 이제 4학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모임도 발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현재 이제 통신 사업자로 이연 5G 통신 사업자로 신청한 업체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검토하고 있겠지만요. 주로 이제 기존의 이제 SI 업체, 또 지방 지자체들이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로봇 서비스를 위해서 일단 사업자 선정이 되었고요. LG CNS가 이제 자기 자체 그룹 계열사에 하기 위해서 사업자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SK는 SK 네트워크스, 아무튼 이런 업체들이 사업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융합 산업이 이제 촉진이 되고 거기서 산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인프라인 이연 5G가 이제 구축이 되어져야 되고, 방금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나름대로 정부가 올 초에 사업 예산을 집행을 해서 올해 말까지 일단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0억이 들었다, 그렇죠?
뭐 참고로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자 국내에는 신청 자격은 그죠 국가 뭐 지자체 공공기관 회사 업체 뭐 신청 자질 요구만 만족하면은 다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신청 사업자는 이렇게 5개 회사가 되어 있고 뭐 많은 회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설명한 것처럼 클라우드는 로봇 서비스 그죠 빌딩 내 로봇 서비스, CNS는 자기 LG전자넷 그룹 계열사, 네트워크스는 또 이동 로봇, 뭐 네이버 커뮤니케이션은 또 의료 서비스, 병원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CJ는 미디어 분야에.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아마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서비스 실현에 아마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뭐 기대 효과는 뭐 당연히 뭐 상실 뭐 산업이 활성화되고 촉진화되고 그것이 실현되어진다면은 많은 기대 효과들이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이것이 하루아침에 정책이 있다고 해서 뚝딱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확실해야만 됩니다. 그죠? 그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신망 까는 것이 결코 만만한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렴한 장비가 많이 제공이 되어져야 되고 그 기술이 빨리 좀 실현이 돼서 아무튼 구축 비용이 되게 절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는 뭐냐면은 다양한 통신 서비스 이 사업자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통신망을 갖다가 운영 유지 부수 관리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력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제 한국이 상당히 서비스의 어떤 실현 선도가 빠르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장비 업체들도 한국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지금까지 했던 그 결론을 짓자면은 융합 산업이 발전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온 5G라는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필요하고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오고 있으면서 정부는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죠? 뚜렷한 수익 모델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렴한 장비, 망 공급이 풍부해져야 되고, 그걸 운용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뭐 이상으로 제가 이온 5G 국내외 현황과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채팅 올라온 거 김관도 교수님 채팅 올라온 걸 좀 읽어 보실까요? 네, 잠깐만요. 네, 채팅을 읽고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서 기존 무선 통신과 비교하면 5G 기술을 연결할 설비 및 센서 수, 설비 데이터 중소 영상 데이터 장점이 있다. 실제 중소기업에 적용화될 에로 사례,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사례를 예, 중소기업이 실제 이온 5G를 갖다가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뭐 국가 산단의 중소기업이면은 그 국가 산단에서 이제 아까도 말한 이런 통신 사업자 신청을 해서 그 산단 관리공단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데서 신청을 해서 이제 이 5G망의 이런 혜택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현재 뭐 창원 산단, 국가 산단에서 지금 실정 그런 그 사례를 통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기업의 사례는 지금 현재 창원 제조기업의 사례는 지금 최근에 구미에 LG CNS가 지금 이제 망 구축을 해서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조금 있으면은 창원 국가 산단의 그 센트럴 거기에 이제 제조 공정에 있던 그 서비스를 위해서 이온 5G 망을 지금 구축해서 지금 이제 그걸 구축을 해서 그걸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채팅 말고 직접 이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얘기하시고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음 5G라는 부분이 제가 듣기에는 아직 초기 이제 구축할 수 있는 부분 쪽의 기술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직은 좀 우리 가야 될 길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에, 우리 정남용 박사님 우리 현대자동차 잠깐 질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은 그 스마트 팩토리가 사실은 이제 기존적으로 단위적으로는 구현이 되어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종합되어야 되고 그 종합의 기본이 인터페이스고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준화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 사실 각각의 설비들이 이 정보를 통신하기 위해서는 그 고속의 통신망 특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AMR이라든지 설비와의 통신을 그 작업 지시에 의해서 참고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설비들 산업체에서 그러니까 이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이 통신 관련 업체에서 AP망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5G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이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비전으로서는 저희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데 현재 활성화되어 사용하기에는 사실은 좀 시점적으로 좀 이런 감이 좀 있고요. 산업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싱텔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금 현재 기술을 지금 현재 저희들 싱가포르 공장에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온 5G도 산업체에서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정남용 박사님은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계시면서 싱가포르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 그 전기차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광민곤 문저 교수님하고 서로들 연결하시면은 서로들 좋은 서로들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실 만한 분이 우리 차석근 대표님, 우리 중소기업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IoT의 표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신데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일하느라고 예, 네.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창원에 저희가 하나 구축을 했어요. 로봇하고 해서 그 쉐플러라는 회사에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요금 때문에 그분들이 좀 컨선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메인터넌스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박 교수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이거 왜 했나라는 얘기도 좀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거 지금 현재 아마 이제 그 실정 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그 통신사업자가 아마 그 S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망을 갖다가 장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온 5G 망 장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망의 어떤 주파수 대역이나 이런 것은 아마 기존에 일찍 했기 때문에 기존 통신 사업자 그 주파수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갖다가 아마 요금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온 5G 망은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참고로 이온 5G망은 기존에 우리가 셀룰라의 이제 이런 요금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고요. 저렴하고 지금 뭐 초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일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실질적인 어떤 눈에 띄는 뚜렷한 성과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는 아까 우리 정남원 박사 얘기한 것 같이 조금은 거리가 좀 있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좀 가격이 싸다든가 속도가 빠른 건 좋은데 지금 얘기한 대로 센서들을 다 많이 붙여야 이제 효과가 나올 텐데 아직 그런 요구가 조금 아직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지금 아직 시범 사업 단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미래는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결국은 누군가는 선도를 해야지만 이 부분이 결국 깔려지는 거니까. 그 입장에서 우리 광민곤 교수님이 아주 이움 5G 저는 발음을 어떻게 특화망으로 얘기해야 될 건지 근데 오늘 이제 제대로 이움 5G라고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각 부분에 다 전부 전문가들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로 한번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좀 저도 알듯 말듯 해가지고서 이 용어 같은 것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하신다는 것만 제가 알아서도 오늘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처음에 우리 한양대에서 만났었을 때 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셨네요. 그렇죠? 예. 예.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우리 박명 교수님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